오늘은 확률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모든 얘기들, 기초적인 얘기는 다 한 것 같아. 알겠죠? 자, 배반 사건이 뭐였지? 다시 미안해. 확률을 얘기할 때 니네들은 대부분 다 뭘로 해석할 거냐면 집합에 원소의 개수 세는 걸 되게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확률 얘기하면 집합에 원소의 개수 세는 거. 이게 거의 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어떻게 셌는지 잘 기억해봐. 그거랑 확률에서 전체 경우의 수, 해당 경우의 수 이런 걸 찾을 거 아니야. 그 경우의 수를 찾는 게 똑같아. 알겠죠? 자, 그러면 배반 사건이 뭐였어? 배반 사건이 뭐였냐면 두 집합이 무슨 집합일 때? 교집합이 없을 때. 두 집합의 교집합이 모일 때? 공집합일 때. 그때 우리는 두 집합을 배반 사건. 근데 여기선 집합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사건이란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란 말이 사건이야. 알겠어? 자, 확률에서는 뭐라고? 부분 집합이란 말이 뭐랑 똑같다고? 사건이랑 말이 똑같아. 알겠죠? 괜찮아?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머릿속에 뭘 떠올리면 참 좋냐면 집합을 떠올리면 되게 편리해. 알겠냐? 다 집합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 그럼 두 개의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두 개의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부분 집합이 교집합이 모일 때 공집합일 때 우리는 그 두 집합을 뭐라 한다? 배반 사건.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알겠죠? 알아듣니? 자, 좋아. 그 다음에 확률은 어떻게 구해, 우리? 확률 어떻게 구하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지. 그쵸? 자, 근데 이거를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써 있으면 만약에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돼 있으면 한글이잖아. 그걸 굳이 기호로 쓰자면 이렇게 쓸 거야. probability A.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알겠지? A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무슨 뜻이었지? 집합에서? 이게 무슨 뜻이었어? A의 원소의 개수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S가 뭐라고 했어? 표본 공간. S가 뭐라고? 표본 공간이라고 했어. S가 표본 공간인데 그 표본 공간이 뭐냐면 집합에서는 표본 공간이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이야. 뭐라고?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확률에서 뭐라고? 표본 공간이야. 알겠어? 그럼 이 S가 바로 표본 공간이야. 표본 공간. 영어로 sample space. 그래서 앞 글자 S를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분의 A라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경우의 수. 이게 바로 뭐라고? A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괜찮죠? 됐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배웠었냐면 또 여사건이라는 거.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사건이라는 게 바로 무슨 집합일까? 여집합이야. 여집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뭐라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걸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고 그러고 이게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 전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뭐 하시면 되겠어? 빼시면 돼. 별거 아니죠? 괜찮지? 됐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자, 배반 사건이 뭐라고? 몽키? 배반 사건이 뭐라고? 민서야? 배반 사건이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원소가 서로 겹치지 않은 우린 무조건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저 왜 이렇게 자꾸 자기 눈을 찌르고 있어?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게 80쪽이라고 하면 81쪽 보면 자, 통계적 확률이라고 돼 있어. 통계적 확률. 자,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그냥 여러 번 시행하면 자, 한번 읽어보자.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하여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아래
Rn이라고 할 때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도수 n분의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이 값을 p의 a의 통계적 확률이라 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 실제로 n의 값이 크게 할 수 없으므로 n이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 n분의 Rn을 뭐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로 사용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이거야. 그냥 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주사위를 2번 던지면, 아니 6번 던지면 1이 한 번만 나오니? 아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 1이 6번 다 나올 수도 있고 1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치? 1이 3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얘야, 여기 집중해야지. 네일 아트는 좀 이따 하시고. 내 말을 들어야지. 날 쳐다봐야지. 그치?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맞아? 근데 그 시행 횟수,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를 무한히 늘리면 그게 뭐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그 6분의 1이 수학적 확률이고, 우리가 실제로 던져서 확률을 구한 거를 통계적 확률이라 그래.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은 시행 횟수를 무한히 늘리면, 계속 무수히 많이 하면 걔가 뭐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고 알려져 있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그냥 그런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것 뿐이야. 알겠죠? 네. 넘기시면요. 자, 82쪽에 수학의 확률의 기본적인 성률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성률은 이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이것도.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0에서 몇 사이야? 1 사이야. 알겠지? A가, 당연하지. 확률은 안 일어나거나 완전히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안 일어날 확률. 이때 이 확률을 우리 무슨 확률이라고 하냐면 공사건의 확률이라고 그래. 무슨 사건? 공사건의 확률. 알겠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공사건의 확률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러면 확률이 1인 건 무조건 일어나는 거잖아. 이 확률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전사건의 확률이라고 그래. 전사건이 뭐라 그랬어? 전체 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공사건은 공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자, 계속 얘기하지만 확률을 얘기할 때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계속 집합 생각하면 되게 편리해.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83쪽에 141번부터 144번까지 이렇게 있잖아.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쭉 풀고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쭉 한번 풀어보세요. 표본 공간이라고 돼 있지. 1번에서. 그 몇 번이야? 141쪽에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 뭐라 그랬어? 전체 집합. 그러면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며. 그럼 표본 공간은 뭐라고 쓰면 될까? 전체 집합이니까 1, 2, 3, 4, 5, 6, 7, 8. 이게 바로 표본 공간 S야. 알겠어? 그러니까 집합으로 쓰는 거야. 알겠지? 자, 2번. 근원 사건이라고 했잖아. 자, 근원 사건은 뭐가 근원 사건이냐면 이 녀석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한 개짜리인 부분 집합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그래. 그럼 얘는 근원 사건이 모두 몇 개 있을까? 8개. 자, 여기서 잘 들어봐. 사건이란 말이랑 무슨 말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집합에서? 부분 집합이랑 말이 똑같았다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부분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럼 얘는 근원 사건을 쓰라고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부분 집합을 뭐 하시면 돼? 다 써주시면 이게 바로 근원 사건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원 사건이 총 8개가 있는 거야. 자, 3번은 홀수를 택하는 사건이라며. 홀수를 택하는 사건. 사건이니까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이야. 근데 부분 집합인데 그 원소가 다 누구여야 된다는 거야? 홀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 부분 집합에서 원소가 홀수인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다 집합으로 쓰는 거야. 자, 그럼 142번도 보면 1부터 몇 가지래?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5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소수인 사건. 사건이니까 뭘로 나타내라고? 부분 집합. 그럼 A라는 부분 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소수니까 2, 3, 5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사건을 B.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1이랑 4가 되겠지. 맞아? 자, 그때 1번 뭘 구하래? A 합집합 B. 이거를 집합에서는 A 합집합 B라고 읽지만 확률에서는 뭐라고 읽는다고? A 합사건 B 이렇게 읽는다고. 알겠죠? 자, 그럼 얘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의 합집합 구하는 거니까 1, 2, 3, 4, 5가 된다고. 괜찮죠? 자, 2번에서 뭐라고 했어? A 교집합 B야. 야, 집합에서는 교집합이라고 읽지만 선생님이 확률에서는 뭐라고 읽는다고 했어? 곱사건 이렇게 읽는다고. 알겠지? 얘는 무슨 사건? 곱사건. 알겠죠? 그럼 얘네들의 무슨 집합 찾으라는 거야? 교집합.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교집합이 없을 때 A랑 B는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 배반 사건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4번이 있잖아. 4번에서 뭐였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인지 배반 사건이 아닌지를 조사하려면, 그럼 4번에서는 뭐라고? 그냥 배반 사건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3번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보자. A의 여집합을 구하래.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여사건이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죠? 자, A의 여집합이니까 1부터 5에서 2, 3, 5를 빼니까 뭐가 돼요? 1, 4가 되겠죠. 괜찮죠? 자, 143번도 해보도록 합시다. 검은 공 몇 개가 있대요? 검은 공 5개가 있고요. 흰 공이 몇 개가 있대요? 3개가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서 임의로 몇 개를 꺼내겠대? 1개를 꺼내시겠대. 그쵸? 다음을 구하래. 1번. 뭘 구하래?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래. 기호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8가지가 될 거고. 맞죠?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항상 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5가지가 되겠지. 됐냐? 이해됐어? 자, 그래서 8분의 5야. 자, 2번에서는 뭘 구하래? 검은 공 또는 흰 공이 나올 확률이라며. 그럼 그걸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검은 공 또는 흰 공이라며. 자, 선생님이 수학에서 접속사는 몇 개밖에 없다 그랬어? 2개. 원래는 3개, 원래는 더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개밖에 안 써. 누구? 또는 인과 and. 이 2개밖에 없어. 자, 또는은 연산에서는 더하기야. 근데 집합에서는 합집합이야. 알겠지? 또는은 뭐라고? 더하기, 합집합. 자, 그리고는 연산에서는 곱하기고 집합에서는 교집합이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검은색 또는 흰색이야. 그러니까 검은색, 합집합, 흰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8일 거고 해당 경우의 수 검은색 뽑는 거, 흰색 뽑는 거 둘이 더하면 8이니까 얼마가 돼? 1. 무조건 일어나는 전사건이라고 하죠. 이거를. 자, 3번. 뭐가 나올 확률?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야. 근데 빨간색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걸 0이라고.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고? 공사건. 무슨 사건? 공사건. 알겠죠? 자, 144번 볼까요? 한 개의 압정을 500번 던졌더니 평평한 면이 바닥에 닿는 x가 297번이었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던졌는데 500번 던졌대. 참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랬더니 297번 평평한 면, 그러니까 뾰족한 게 위로 올라갔대. 이 압정을 한 번 더 줄 때 평평한 면이 바닥에 닿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500번 시행했잖아. 맞아? 그때 해당 경우의 수가 몇 번이야? 297이지?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500분의 297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자, 몇 페이지니? 84쪽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자,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확률 얘기할 때는 그냥 결국에 우리는 집합에서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그 용어 정리만 잘 되면 얘들이 집합에서 했던 것처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홀수인 사건. 그럼 우리는 A라는 녀석을 집합으로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지. 홀수가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야? 1, 3, 5가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사건을 B. B가 뭐라고? 3의 배수니까 3, 6. 자, 그 다음에 4의 약수인 사건. 사건이 뭐라 그랬어? 계속 얘기하지만 사건이 뭐라고?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4의 약수니까 1, 2,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D는 6의 약수래매.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어? 배반 사건인 것만 있는 대로 골라보시오 라고 물었어. 자, 근데 기억에서 봤더니 A하고 B의 여집합. 자, 니은하고는 A의 여집합과 B. 자, 디귿에서는 B하고 C. 리을에서는 B와 D의 여집합. 자, 그럼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 거야? 1, 2, 4, 5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러면 A하고 B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있어 없어? 교집합이 있지. 그럼 얘는 배반이 아니지.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A 여집합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A 여집합 쓰면 뭐가 돼? 2, 4, 6이 되겠지. 자, A 여집합. 얘하고 교집합이 있어 없어? 교집합이 있지. 그럼 얘도 배반 사건이 아니라는 거네. 그쵸? 자, 그 다음 B하고 C. 얘네들은 교집합이 있어 없어? 교집합이 없지. 그럼 B하고 C는 배반 사건이 맞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하고 D의 여집합. D의 여집합. D의 여집합은 뭐가 돼? 4하고 5가 되겠네. 괜찮죠? 그럼 B하고 얘네들은 교집합이 있어 없어? 교집합 없으니까 얘도 배반 사건이 맞는 거지. 자, 되게 쉽죠? 그냥 집합만 잘 쓰면 되는 거야. 자, 2번. 자, 1부터 몇 가지 적혀 있대? 9까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인 사건. 그럼 A가 짝수인 사건. 얘가 그냥 표본 공간인 거야. 그쵸? 그럼 A가 짝수인 사건이니까 누가 되겠어? 2, 4, 6, 8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자. 그때 사건 A와 배반 사건인 거의 개수. 자, A와 배반 사건인 거의 개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얘랑 교집합이 뭐 해야 된다고? 공집합인 부분집합이야. 그쵸?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얘하고 교집합이 뭐 해야 된다고? 공집합이어야 돼. 그러면 2는 이 안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4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6도 들어가면 안 되고, 8도 들어가면 안 돼. 부분집합을 만들 때. 그러면 이 1은 이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럼 1이 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야? 2가지야. 그 다음에 2는 무조건 안 들어간다니까 한 가지니까 굳이 쓸 필요 없겠지. 자, 3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5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7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9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2의 몇 제곱이 돼? 5제곱이니까 전체 몇 개가 만들어져? 32가지. 괜찮죠? 그래서 쟤하고 배반 사건인 녀석은 모두 몇 개 있다? 32개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영아, 항상 배반 사건인 애가 있어. 모든 집합과 배반 사건인 녀석이 있어. 모든 사건, 누가 됐든 상관없어. 모든 녀석, 전 사건이 됐든 전체 집합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어. 모든 녀석과 배반 사건인 녀석이 있는데 걔가 누구일까? 그치, 공사건이야. 그치, 공집합은 어느 집합하고 교집합해도 다 뭐가 될 거니까? 공집합이 될 거니까. 됐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볼게요. 별로 어려운 얘기 없어요. 알겠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확률을 다음을 구하시래.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맨날 이런 얘기에 주사위 2개를 던져, 주사위 3개를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가 나오면 특별한 공식이 없어. 그냥 일일이 계속 다 구하는 것밖에 없어. 똑바로 하죠. 알겠죠? 자, 그럼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눈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대? 두 눈의 합이 6일 확률을 구하래. 괜찮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주사위를 몇 개 던지고 있어? 2개 던지고 있어. 주사위 2개 던지는 행위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6가지죠. 왜? 첫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가지. 두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가지. 걔네들을 동시에 던지고 있으니까 곱해서 3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야. 자, 그럼 합이 6이 되는 거는 일일이 구해야 돼. 1, 5, 2, 4, 3, 3, 4, 2, 5, 1.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되겠어? 5가지. 그래서 36분의 5가 돼.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또 이 얘기 할 거야. 확률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생각보다 전체 경우의 수를 잘 못 구해.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건 생각보다 꽤 힘들어해. 알겠지?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할 때 전체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한글로, 말로 하는 행위가 꽤 중요해. 전체 경우의 수 때문에 틀린 애들 은근히 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두 눈에 곱씨, 뭐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8의 약수가 돼야 된다. 아, 그럼 곱씨 8의 약수니까 곱씨 1이 되거나, 그쵸? 곱씨 또 뭐가 돼야 돼? 2가 되거나, 또는 곱씨 4가 되거나, 또 곱씨 얼마가 돼야 돼? 8이 되는 이 확률들을 각각 구해서 뭐 하시면 되겠어? 더 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전체 경우의 30. 자, 곱씨 1이 되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지. 1, 1이니까. 그쵸? 자, 곱씨 2가 되는 거. 곱이 2야. 그럼 1, 2, 2, 1. 그래서 몇 개야? 2개. 자, 곱이 4가 되는 건 1, 4, 2, 4, 1. 해서 몇 개야? 이거 3개죠. 자, 곱이 8이 되는 경우는 1, 8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몇부터 시작이야? 2, 4. 그 다음은 4, 2밖에 없네. 몇 가지? 이때는 2가지. 그래서 다 더해서 1, 2, 3, 2를 다 더하시면 얼마니? 5, 3, 5, 8. 그래서 36분의 8이 될 거고, 4로 약분하시면 9분의 2가 최종적인 확률이 되십니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니네들이 192번 문제를 니네 손으로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문제 쓰는 동안 못 풀면 못 구는 거야. 152번이야. 미안해. 152번. 자, 152번을 니네 손으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52번. 내가 지우고 문제 쓰는 동안 못 풀면 못 푸는 거야. 따라라라. 주사위를,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데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했어. 자, 그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B는 0이 뭐를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아주 재밌는 문제.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아이, 풀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 돼.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36가지겠지. 왜? 주사위를 몇 번 던졌으니까. 2번 던졌으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확률 문제가 나오면 얘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라고? 전체 경우의 수부터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36분의 이제 해당 경우의 수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당 경우의 수가 뭐야? 얘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야.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였냐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야? 뭐냐고,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2차 방정, 판별식이. 그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크다. 그냥 이걸로 식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판별식 써보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돼. 괜찮죠? 자, 그러면 요게 0보다 커야 돼. 근데 A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6이야. 됐죠? 그럼 요걸 1로 좀 넘겨서 A제곱이 8B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러면 아까도 선생님이 이랬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에서
뭔가 특별한 공식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일일이 해보는 거 밖에 없어. 자, A가 1이면 B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겠지. 왜? 1을 제곱해봤자 1일 거 아니야. 근데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 4, 5, 6인데 지금 내가 하는 거 따라오고 있어? B에 1이 들어가면 8이잖아. 그럼 어쨌든 얘가 얘보다 절대 클 수가 없겠지.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얼마야? 아니, 이 전체가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건 8이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보다는 커야 돼? 8보다는 커야 돼. 그럼 A가 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3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자, 그럼 A가 3이면 자, A, B 이렇게 있으면 A가 3이면 A가 3이야. 그럼 얘가 9잖아.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밖에 없네. 자, 그럼 A가 4야. 그럼 얘가 A가 4지면 얼마야? 16이잖아.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몇밖에 없어? 1밖에 없지. 자, A가 5야. A가 5면 얘가 몇이 돼? 25가 되겠지.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될 수 있어? 1, 2, 3. 그럼 51, 52, 53 되겠지. 됐죠? 자, A가 6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36이잖아. 36이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1, 2, 3, 4.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나올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9가 된다. 됐죠? 그래서 약분하고 나시면 얼마가 되겠어? 4분의 1이 되시는 거야. 알겠냐? 야, 이거 판별식이 안 떠오르면 그건 나쁜 사람이지.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4번 보도록 합시다. 보경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주사위 던지는 게 나오면 방법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무조건 그냥 하나하나 카운팅 해보는 것밖에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이거야, 얘들아. 어쨌든 확률도 계속 경우의 수만 구하다 끝날 거거든? 근데 니네들 머릿속에서 뭐가 이렇게 꽉 잡혀 있냐면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뭔가 특별한 공식이 있겠지?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고.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려고 너희들한테 이 문제 풀어봐 아니면 뭐 시험 대비할 때 이렇게 보면 애들 머릿속에 항상 그래. 뭔가 특별한 공식이 있겠지.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겠지. 계속 이 생각을 한다고. 없어, 제발. 경우의 수 구할 때 특별한 공식이 있다는 생각을 제발 좀 갖다 버려. 그러면 엄청 쉬워져. 알겠지? 제발 특별한 공식 따윈 없다야. 자,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자, 중학생이 몇 명 있대? 중학생이 4명이 있고요. 고등학생이 몇 명 있대? 3명이 있어. 자, 이 전체 7명을 뭐 하겠대? 일렬로 세우는데 자, 일렬로 세우는데 양 끝에 누가 와야 돼? 양 끝에 중학생이 설 확률을 구하시래. 그쵸? 자, 그럼 우선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하자. 전체 경우의 수는 말로 얘기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이 7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7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니까 7 팩토리얼이 될 거야. 7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 전체 경우의 수 7 팩토리얼. 자, 그러면 해당 경우의 수인데 양 끝에 누가 서야 된다고? 양 끝에 중학생이 서야 된대. 그럼 먼저 누구부터 세워야 돼? 양 끝에 중학생부터 세우면 되겠지. 그럼 중학생이 몇 명인데? 4명인데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아? 일렬로 배열하면 되잖아. 지금 내가 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 얘들아, 말로 표현하는 게 되게 핵심이야.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일렬로 배열하면 되잖아. 그럼 양 끝에 2명이 서 안 서? 쓰지. 그걸 우린 기호로 4퍼미테이션이라고 쓰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런 기호들이 등장하니까 뭔가 특별한 공식이 있겠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한다고. 특별한 공식. 알겠어? 그게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잖아. 이 5명을 여기다 그냥 일렬로 줄 세우면 돼? 안 돼? 되겠지. 그럼 요거를 5팩토리얼. 이게 해당 경우의 수란 말이야. 자, 그럼 약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 얘는 7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니까 1까지 곱한 거잖아. 근데 얘는 5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 1까지 곱한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7 곱하기 6이 될 거고, 자, 얘는 4 곱하기 3이 될 거 아니야? 약분하시고 나시면 얼마가 되겠니? 7분의 2가 최종적인 답이 되실 거야. 괜찮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문제 읽어볼까요? 5개의 숫자가 있대요. 0, 1, 2, 3, 4. 자,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자연수 만드는 건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얘기해. 자연수 만드는 건 자리부터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자,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들어가겠니? 4개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4개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중복 허락 안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는 거는 3개 중에 하나 들어갔고 두 번째 맨 마지막은 2개 중에 하나겠지?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지? 자, 요 앞에는 1, 2, 3, 4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올 거고 여기 뭔가 하나 들어왔으면 나머지 0, 2, 4 여기 중에 하나 들어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계산하지 마.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써줘. 자, 이제 해당 경우의 수는 무슨 수를 찾으래? 무슨 수? 뭐의 개수를 찾아야 돼?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 찾으면 되겠죠? 자,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야. 자, 홀수가 되려면 누가 중요해? 1의 자리가 중요하잖아. 그럼 홀수가 되는 건 1의 자리가 1이거나 1의 자리가 모이거나 3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모아하면 돼. 분류해서 푸시면 된다고. 자, 그럼 1의 자리가 1인 거는 자, 요 100의 자리, 요 1000의 자리부터 집어넣을 거야. 자, 여기 이미 1이 들어가서 없는 거야. 그럼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어? 3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고, 그럼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3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고,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겠네.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여기 이미 3이 들어가서 없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3개 중에 하나, 여기도 3개 중에 하나, 여기도 2개 중에 하나 다 곱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 하셔야 돼? 더 하셔야 되겠지. 자, 얘네들이 더할 건데 똑같은 걸 2번 더했을 때 우리는 곱하기로 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해당 경우의 수가 될 거야. 자, 그럼 열심히 이제 뭐 하시면 되겠어? 약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몇 분의면 8분의 3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하고 있어.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야. 이거 계산하고 있다고. 하지 마, 제발. 계산하지 마. 그냥 곱하기로 쓰고 제일 마지막에 계산하세요. 알겠지? 네, 선생님. 히히히히히히. 자, 그럼 155번을 니네 손으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155번이에요. 한번 풀어보세요. 당연히 잘 풀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해보자. 자, 문제에서 뭐랬어?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7개를 일렬로 배열할 때 모음끼리 뭐 해야 된대? 이웃할 확률.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 두고 하자.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저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팩토리알? 7팩토리알이야. 자, 이제 해당 경우의 수는 무슨 얘기야? 모음끼리 뭐 해야 된다고? 이웃해야 돼. 자, 누구누구끼리 이웃하래. 그럼 걔네들 뭐 하라겠어?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하나로 만들라고. 그럼 여기서 모음이 누가 있는데? U가 있고 I가 있고 E. 얘네들을 한 묶음 하고 나머지 애들은 J, S, T, C. 그럼 이제 전체 몇 개로 바뀐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로 바뀐 거지. 이 5개를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이 주머니 안에 있는 애들끼리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3팩토리알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열심히 이제 약분하고 나시면 요거 약분하고 나시면 7 곱하기 6이 남을 거고 3은 열심히 계산하면 3팩토리알은 6이죠? 그럼 계산해서 답은 얼마? 7분의 1이 될 거야. 자,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냥 순열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 이걸 못하니까 못 푼 거야. 그래서 잘 생각해봐. 내가 이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순열과 조합을 열심히 설명해주고 시작했었어. 제일 처음에. 근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다음 페이지 5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자, 3명의 학생이 5개의 동아리에 하나를 가입할 때 모두 다른 동아리에 가입할 확률을 구하시래. 그쵸? 모두 다 다른 동아리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도 뭐 할까? 확률이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무슨 얘기야? 전체 경우의 수는 이 3명이 5개의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의 수지. 그게 전체야. 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같은 걸 가입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지. 왜? 문제에서 특별하게 다 다른 거에 가입해야 될 확률이라니까 전체 경우는 같은 거를 가입해도 된다는 얘기야. 지원아, 정신 차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하자. 자, 그럼 첫 번째 애한테 물어보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애가 가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가지지. 두 번째 애가 가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5가지고, 세 번째도 5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5의 세제곱이야. 자, 근데 이제 해당 경우의 수는 저 3명이 다 다른 거 가입하라며. 그럼 첫 번째가 가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야. 자, 두 번째가 가입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야? 4가지일 거고, 세 번째에는 3가지겠지. 그럼 열심히 약분하고 나시면 얼마가 되겠니? 25분의 12가 되겠네. 괜찮죠? 지금 나는 확률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난 지금 뭘 구하고 있어? 계속 경우의 수만 구하고 있어. 전체 경우의 수, 해당 경우의 수. 확률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 문제는 그냥 경우의 수만 구하다 끝나. 다 경우의 수만. 알겠죠? 자, 2번도 봅시다. 집합 X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X라는 집합이 1, 2, 3, 4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래. 자,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그 함수가 1대1 대응일 확률이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이거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개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자, 그럼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개수는, 자, 얘가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개. 얘가 쓸 수 있는 거는 4개. 얘가 쓸 수 있는 거 4개. 얘가 쓸 수 있는 거 4개. 그래서 4의 4제곱개가 전체 함수의 개수야. 근데 이제 뭐의 개수? 1대1 대응.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죠. 자,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다 다른 애를 쏘는 거잖아. 다 다른 애를 써야 돼. 그럼 얘가 쓸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자, 얘가 쓸 수 있는 건 3개. 얘가 쓸 수 있는 건 2개. 얘가 쓸 수 있는 건 1개. 그래서 열심히 약분하고 나시면 얼마가 되겠니? 64분의 6일 거고, 또 약분하고 나시면 32분의 3이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2분의 3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휴, 힘들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라서. 아니다, 야, 아니야. 그래, 넘겨서 6번. 야, 잘 생각해봐. 내가 맨날 니네들한테 뭐라 그래? 대답 좀 해라, 대답 좀 해라, 대답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니? 그치? 근데 한번 오늘 수업 했을 때 니네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 오늘 니네 되게 이상해, 지금. 지금 막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야.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수업 태도가 개판이야. 나 그래서 쟤밖에 안 쳐다보고 있어. 카메라밖에 안 쳐다보고 있어. 니네가 피곤한 건 알겠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야, 니네 공부하는 거지 나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야, 피곤하면 어떻게든 잠을 깨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나는 피곤해 라는, 나는 지금 졸리니까 나는 너의 수업을 안 들어도 돼. 나는 지금 공부를 안 해도 돼. 라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오히려 그게 자기의 무기가 돼서 나는 피곤하니까 공부를 안 해도 돼. 이러고 앉아있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컨디션 관리도 실력이야. 알겠어? 수능날 니네가 아파서 수능장에 못 들어가. 그것도 실력이야. 나는 수능을 만점 맞을 수 있는 애인데 내가 컨디션 관리를 잘못해서 그날 폐렴에 걸렸어. 그래서 그날 시험을 못 보겠어. 그것도 실력이야. 공부만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학벌을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가 나중에 돼보면 알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무슨 일을 시켜도 진짜 열심히 해. 공부 못하는 애들 데려다 놓지? 무슨 일을 시켜도 개판으로 해. 왜? 습관이 그따위로 들었으니까. 뭘 해도 나는 이래서 안 해도 돼, 저래서 안 해도 돼, 요따위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서울대 하는 거야. 나중에 가서 얘들아,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아? 니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 나 이랬단 말이야.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면, 나 그때 회사 취업할 때 이력서를 거의 한 몇백 군데 넣었어. 한 500군데, 600군데 막 이렇게 넣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다 넣었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때 내가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면 나 진짜 서울대 나온 애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나 진짜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지? 나 그랬어. 나 좌절을 느꼈어, 얘들아. 그때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그냥 단순히 나온 대학교 간판이 서울대가 아니고 연세대가 아니고 고려대가 아니니까 그 배제되는 느낌 니네 모를 거야. 나는 능력이 저기 있는 쟤네들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데 나한테 기회조차 안 주어져. 사회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냉정해. 니네가 안 된다라고 평가가 딱 들지? 그러면 기회조차 안 주어줘. 지금은 니네들이 학생이니까 뭘 해도 똑같은 평등한 기회를 주거든? 사회에 내던져지는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돈 주고 쓰는 거잖아. 내 피 같은 돈을 주는 거야, 얘들아. 내가 어렵게 일해서 번 돈을 직원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애 데려다 쓰고 싶겠니? 일 잘하는 애 데려다 쓰고 싶겠니? 일 못한 개판인 애 데려다 쓰고 싶겠니? 검증된 애를 쓴다고. 그 검증됐다는 게 뭔지 알아? 이미 공부에서 한번 걸러진 거야. 뭔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야.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 자세. 지금 니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공부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대하는 태도가 개판이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니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열심히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지. 나는 머리가 나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정도로 머리 나쁜 애는 없어. 여기 없어. 내가 이런 얘기는 잘 하는데 니네들이 내가 겪었었던 그런 괴로움을 안 겪길 바래서 그래. 그거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괴로워.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이력서를 몇백 군데 넣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와. 면접 보라고도 안 온다고. 그때 느끼는 좌절감이 뭔지 알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서 끝인구나. 정말 엄청나게 자괴감에 빠진다니까?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야. 그냥 간판이야. 내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알겠어. 내가 회사에 들어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나한테 기회 주어지면 난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할 거라고.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정말. 그래서 내가 그 위치까지 올라가 봐서, 회사에 올라가 봐서 내가 사람을 뽑을 때 돼서 보니까 알겠어. 왜 그랬는지. 이력서가 100장 들어오면 다 안 봐. 그냥 대학교 먼저 딱 보고 대학교에서 먼저 쭉 걸러. 자기소개서 읽지도 않아, 얘들아. 자기소개 읽지도 않아. 그냥 대학교가 저기 무슨 이상한 대학교야. 아예 보지도 않아. 그냥 쭉 빼. 다 쭉 빼. 알겠어? 대학 순으로 쭉 먼저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읽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애 3, 4명 뽑아가지고 면접 보고 그 중에서 1명 채용하는 거야. 몇백 군데를 넣어도 니네들한테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거라고. 열심히 해, 제발. 알겠지? 응? 열심히 하라는 게 맨날 미친 듯이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할 땐 하고 안 할 땐 놀 땐 놀고 해야지.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다들 이러고 앉아가지고 좀비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 알겠죠? 네, 합시다. 알겠어. 좀 하자, 얘들아. 알겠지? 자, 문제 볼까요? 자, 6번 문제 보면 뭐라고 있냐? M-A-M-E-A? 뭐라고 읽니? 나 이거 무슨 뜻이 뭔데? 무슨 뜻이야, 이게? 뭐라고 읽어? 어? 매저? 매절? 몰라, 어쨌든. 자, 똑같은 게 있어, 없어? 똑같은 게 있네. 그쵸? 자, 근데 이거 7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1번. 같은 문자끼리 뭐 해야 된대? 이웃해야 된대.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이 7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있죠? 똑같은 게 몇 개 있니? 2개. 그치? 2밖에 없지. 얘네들이 똑같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면 돼? 같은 거의 개수만큼 나누면 되죠. 2가 2개니까 2팩토리얼로.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근데 해당 경우의 수는 뭐야? 같은 것끼리 뭐 해야 된다고? 이웃해야 된다며. 그럼 저 이 2개를 하나로 퉁치고 그 다음에 M, A, S, U, R 요렇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요 안에를 또 일렬로 배열해야 되는데 요 안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어차피 한 가지지. 이끼리는 구별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해당 경우의 수가 될 것 같아. 그럼 열심히 산수하시면 되겠다. 부모 분자에 얼마 곱하면 될까? 2를 곱하시면 될 것 같아. 약분하고 나시면 7분의 2가 될 거야. 자, 2번. 자, A, R, M은 뭐가 돼야 된대? A, R, M이 순서대로 나열돼야 된대. 자, 이미 순서가 결정돼 있는 것들은 뭐라 그랬어? 같은 거 취급하라 그랬지? 맞아?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될 거야? 이 7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A랑 R이랑 M이 이 순서대로 일렬로 배열해야 되는데 그럼 이미 순서가 결정돼 있으면 쟤네들을 뭐 취급하라고? 같은 거 취급하라고. A도 M도 R도 얘네들을 그냥 네모라고 취급하면 돼. 그럼 이렇게 7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7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2가 몇 개 있어? 2개 있고 그 다음에 네모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지. 이렇게 같은 거의 개수로 나눠준 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계산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될 거야. 됐죠?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약분될 거고 7팩토리얼 7팩토리얼 약분될 거고. 아, 무슨 얘기냐면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되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돼, 얘들아. 그렇게 돼. 다시 뭐라고?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되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할 수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만 남잖아. 그럼 얘는 1분의 3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야. 아이고, 오늘 끝까지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중간에 끊기면 안 돼. 아니야, 얼마 안 남았어. 싫어, 할 거야. 3문제밖에 안 남았어. 우리에게는 1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자, 보도록 합시다.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빨간색이 몇 개 있대요? 빨간색이 5개가 있고요. 파란색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들어있어. 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낸대. 근데 1번. 몇 개를 꺼낸대? 4개를 꺼냈을 때 빨간 구슬 2개, 파란 구슬 2개를 꺼낼 확률이래.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하자.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이 전체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경우의 수야? 4개 뽑는 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8 콤비네이션 4야. 자, 이제 해당 경우의 수는 이 중에서 이제 뭘 빨간 걸 몇 개 뽑아야 돼? 2개. 그럼 빨간 거 2개 뽑아야 되니까 5 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 1이 아직 안 끝났어. 파란 것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2개. 3 콤비네이션 2.
그래서 열심히 산수해서 답 쓰시면 되는 거야. 열심히 산수해서 답 쓰시면 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7분의 3이 될 거야. 자, 2번. 자, 두 개를 동시에 꺼내는데 서로 다른 색을 뽀낼 확률이래.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될 거냐면 8 콤비네이션 2가 되겠지. 자, 그럼 해당 경우의 수 서로 다른 색을 뽑아야 돼. 자, 서로 다른 색을 뽑는다는 건 뭐 어떻게 뽑는 거야?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그럼 빨간색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5 콤비네이션 1일 거고, 파란색 하나 뽑는 거는 3 콤비네이션 1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자, 그럼 열심히 산수하시면 답이 나오실 거야. 됐느냐? 자, 넘기셔서요. 야, 이제 두 문제 남았. 9번까지 있다 그랬지? 네. 빨리 끝내자. 아우, 허리 아파, 씨. 자, 8번.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 자, 햄 샌드위치, 에그 샌드위치, 연어 샌드위치 중에서 몇 개, 7개. 햄, 계란, 왜 에그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계란, 그 다음에 연어. 이렇게 샌드위치가 있어. 이 중에서 몇 개, 7개를 사려고 해. 그때 햄 샌드위치는 적어도 햄 샌드위치, 햄은 몇 개 이상? 2개 이상 살 확률을 구하시려면, 그쵸?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하자. 자, 단서 조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종류의 샌드위치는 7개 이상씩 있고 같은 종류의 샌드위치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얘는 햄 사는 개수를 A개, 계란 사는 거를 B개, 연어 사는 거를 C개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될 거고. 자, 얘는 A, B, C는 음하정이야. 전체 경우수가 하는 거야. 음하정이야, 자연수야.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 음하정이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3H 7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해당 경우의 수는 이 햄을 몇 개 이상 사야 된다고? 2개. 얘가 2개 이상이 사야 돼. 얘가 2개 이상 사야 돼. 그럼 얘는 음하정이야, 음하정이 아니야? 음하정이 아니니까 얘를 음하정으로 바꿔야 되니까 A를 뭐라고 하면 돼? A 프라임 플러스 2로 바꾸면 음하정이 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A 프라임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5니까 해당 경우의 수는 3H 5개. 자, 그럼 계산할 수 있죠, 이거? 콤비네이션 7이 될 거고 얼마? 9 콤비네이션. 둘이 더해서 1거. 그쵸? 얘도 콤비네이션 5가 될 거고 둘이 더해서 1 빼니까 7 콤비네이션.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니까 뭐 답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자, 2번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집합 X가 있는데요. 집합 X가 1, 2, 3, 4, 5가 될 거고요. 또 집합 X가 있는데 여기가 1, 2, 3, 4, 5예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F1, F3, F5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체 함수의 개수가 되겠지. 전체 함수의 개수는 자, 얘가 쓸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얘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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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그러니까 5의 몇 제곱? 5제곱. 이게 전체 함수의 개수일 거야. 자, 해당 경우의 수는 이걸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1이랑 3이랑 5, 1이랑 3이랑 5만 좀 특별하게 쏘면 되지. 그럼 얘네들이 점점 뭐 해야 돼? 큰 놈을 쏴야 되는데 같은 놈 쏴도 돼, 안 돼? 되지. 같은 놈 쏴도 되잖아. 그럼 맞을 놈이 몇 개인데?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으면 된다고? 3개. 이거 3개는 OH3이야. 괜찮죠?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가 쏠 수 있는 건 아무거나 막 쏴도 돼. 얘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무거나 막 써도 돼. 5. 그래서 열심히 약분하시면 얼마야? 5의 세제곱분에 뭐 OH3은 7 콤비네이션 3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125분에 뭐 이거 계산하시면 답 나오실 거야. 자, 통계적 확률은 그냥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보도록 합시다. 자, 9번이에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250명이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오른쪽 표와 같다.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이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3시간 미에만 사용할 확률을 구하려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학생 수니까 몇 분에? 250분에 몇 시간?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니까 몇 명이야? 48. 그럼 250분에 48. 이렇게 쓰시면 돼.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정말 쉬운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파란 공과 노란 공을 합해서 모두 몇 개가 있다고? 12개. 그럼 파란 공이 있고 노란 공이 있는데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쳐서 12개가 있대. 자, 그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의 공을 꺼낸데? 2개의 공을 꺼내는데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걸 반복했대. 근데 33번에
16번 걸로 2개가 서로 다른 색 공이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 2개 꺼냈을 때 다른 색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는 거냐면 33분의 16이라는 거잖아.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어? 파란 공이 몇 개 들었냐? 파란 공이 몇 개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파란 공이 X개 들어있으면 노란 공은 몇 개 들어있냐면 12 빼기 X개 들어있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써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12 콤비네이션 2가 되겠지. 근데 서로 무슨 색 공을 뽑아야 돼? 다른 색. 그러면 파란색 공을 뽑을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X개. 하나 뽑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노란색 공을 뽑는 건 12 빼기 X개잖아. 그게 얼마라고? 33분의 16입니다. 이렇게 써서 이거 단순한 2차 방정식 푸시면 X가 나와요. 별거 아니죠? 됐어? 자, 그래서 오늘은 저 끝까지 한번 열심히 숙제를 해보시길 바라겠어요.